자, 2단원 문제노트 첫 번째 원자의 구조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지금 영상을 먼저 멈춘 다음에 미리 먼저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영상을 들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 너희들도 알지?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랑 이를 토대로 민수가 가설을 세운 후에 수행한 실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알파 입자 실험, 우리가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실험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지금 함께 유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가설이 입증을 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는 우리가 금 원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 민수라는 친구는 알루미늄을 대신 사용을 했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경로가 휘거나 튀어나온 알파 입자수가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가 금을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으로 세워서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금이랑 알루미늄의 우리가 양성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금은 79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9번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써있는 부분이 바로 양성자 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알루미늄 박은 얘는 13번이죠. 그러면은 원자핵의 크기랑 우리가 양성자의 수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금이 양성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수가 더 많아서 얘가 훨씬 원자핵이 알루미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자를, 사실 원자도 매우 작기는 하지만 원자핵도 이제 그 원자에서 부피가 차지하는 데가 굉장히 작죠. 근데 미미하게라도 금 원자가 훨씬 더 원자핵의 부피가 클 겁니다. 알루미늄보다는. 그래서 이제 튕겨나온 알파 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원자핵의 이 크기가, 즉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튕겨져서 나온, 즉 지금 여기에서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온 거는 원자핵에 의해서 튕겨나오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를 통해서 지금 모든 원자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 거 이거 아니고,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얘도 아니고, 경로가 휘거나 튕겨나온 알파 입자의 수는 원자핵의 전하량, 지금 내가 변인으로 해준 금과 알루미늄 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바로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로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어서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톰슨의 원자 모형과 관련된 자료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실험 안 보고 일단 얘부터 보면은 바로 우리가 톰슨 원자 모형, 푸딩 모형 하고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로 문제를 보고 이렇게 보기로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정관에 들어있는 두 금속에다가 여기다가 고전압을 지금 걸어줬죠. 그랬더니 직진하는 음극선이 관찰이 됐고, 여기 전기장을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는 플러스로 전기장을 걸어줬어. 근데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다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극과 음극선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극과는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가 원자의 구성 입자임을 알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포함해야 한다고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음극선 실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2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이거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구이다 라고 주장을 한 주장이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톰슨의 푸딩 모형입니다. 톰슨의 푸딩 모형, 검도선 푸딩. 자, 그리고 얘는 러더퍼드가 톰슨의 제자인데 얘가 이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을 해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행성 모형인데 얘가 바로 러더퍼드의 모형이고요. 러더퍼드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한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 그리고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현대의 모형인 오비탈 모형이죠.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에 채택하고 있는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원자 모형이 변천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중성 원자 XZ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중성 원자라는 힌트죠. 자,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무슨 수랑 무슨 수가 같아? 그렇지. 양성자 수가 전자수랑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바로 검은색과 흰색 중에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원자핵을 구성하는 검은색과 흰색 이 구는 바로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바로 얘가 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이 바로 양성자에 해당하고 검은색이 중성자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얘 검은색이 양성자라면 얘는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전자가 하나니까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흰색 조건에 부합하려면 흰색이 양성자, 얘가 중성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배운 입자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본다면 X는 양성자 수가 하나, 즉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더한 2가 바로 이 X의 질량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Y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Y는 지금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중성자가 2개가 있으니까 질량수는 3인 원자가 되겠죠. 그리고 Z는 원자 번호는 2개, 2. 양성자가 2개니까. 그리고 질량수는 3인 원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봤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지금 Y랑 Y는 X의 동위 원소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왜? 동위 원소의 정의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같은 X랑 Y는 서로 동위 원소 관계이죠. 자, 그래서 질량수는 Z가 Y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Z랑 Y 둘 다 질량수는 3입니다. 질량수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우리가 구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Z의 원자 번호랑 질량수를 표시하면 지금 거꾸로 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낱말 맞추기다. 수능 2번 문제에서 낱말 맞추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로 열쇠를 보니까 무무무 수는 x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수에 들어갈 빈칸을 우리가 세로 열쇠로서 좀 유출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이고 질량수가 23인 원자예요. 자, 근데 지금 22.99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원자량에 해당하겠죠.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까지 모두 고려한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23짜리랑 22짜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23짜리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트륨의 무슨 수는 11일까요? 그렇죠. 양성자 수는 11이고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중성자 수는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23에서 11을 뺀 12가 바로 중성자 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전자라고 채울 수가 있고 중성자 이렇게 이어서 4번까지 빈칸에 보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에 1번에 첫 번째 글자, 그리고 2번에 두 번째 마지막 글자, 그리고 3번에 첫 번째 글자, 그리고 4번에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원자과 전자가 가장 알맞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트륨은 몇 주기 몇 번? 그렇지. 3주기 1쪽이기 때문에 3주기 몇 주기 몇 쪽이냐고 물어봤는데 3주기 1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는 1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5번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표는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래. 그러면 일단 원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랑 같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전자 수가 양성자 수랑 같다. 그러면 일단 질량수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전자수랑 중성자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6 더하기 6인 12가 바로 이 X의 질량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표시해보면 X 6 그리고 12라고 쓸 수 있겠죠. 탄소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Y도 좀 보면은 질량수가 13이고 중성자수가 7이기 때문에 전자수, 즉 양성자수는 그렇지 6이 됩니다. 그리고 Z는 지금 17에서 9 빼면 8, 얘가 바로 전자수, 즉 양성자수가 되죠. 그럼 이어서 같이 표시를 해보면 얘는 전자수가 6
10이고 질량수가 13인 Y, 얘네 둘은 동위원소 관계겠네요. 그리고 Z는 지금 전자수가 8, 즉 양성자수가 8이고 질량수가 17이다. 이렇게 좀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기억은 12 맞고요. Y는 X의 동위원소 바로 물어보죠. 그리고 Z2-의 전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치? 지금 Z는 양성자수가 8이에요. 양성자수가 8. 근데 이게 바로 전자수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생성된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개를 더한 값인 10이 바로 Z2-의 전자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X이온과 Y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C의 수를 나타낸 거고 A랑 B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원자핵을 구성하는 건 바로 뭐? 그렇지, 양성자랑 중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양성자라면 왜 안 될까? 그치, 양성자랑 전자, 지금 그럼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일 텐데, 즉 C가 바로 전자가 되게 되는데, 그럼 이온이니까 아까 원자와 달리 이온이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여야 되죠. 그러면은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B가 양성자가 되고 얘가 바로 중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A는 중성자 맞고요. X이온을 표시를 해보래.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 돼? 양성자는 지금 11, 즉 원자번호는 11인데 전자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잃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질량수는 이 둘을 더한 2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럼 Y도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Y는 지금 양성자가 8개, 즉 원자번호가 8번인데 전자가 10개를 얻었으니까 전자를 2개 얻어서 형성된 음이온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중성자는 10개니까 질량수는 18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동위원소. 다음은 7번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표는 탄소, 질소, 산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위원소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같고, 즉 양성자수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가 어떻든 동위원소끼리는 전자수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라 땡이죠. 그래서 크다를 우리가 같다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치? 우리가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되니까 얘를 13에서 6 빼면 그렇죠. 7이 바로 중성자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얘도 역시 14에서 7 빼면 7이 중성자수에 해당하니까 중성자수는 이 둘 원소가 모두 같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디귿 보기가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둘 다 같은 CO2입니다. 그럼 얘들아, 얘네들의 전자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원자과 전자수는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의 변하는 건 오로지 질량수에 의한 값입니다. 그러면 화학 결합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서로 공유가 되거나 혹은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는 건데, 얘네도 똑같이 둘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의 종류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결합의 종류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바로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얘네 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의 종류도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어서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번을 보니까 일단 3주기 원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3주기, 몇 주기, 2주기다, 뭐 1주기다, 1주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2주기다, 3주기다 이렇게 주기에 대한 힌트를 주면은 바로 그 원소들의 번호, 원자 번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다. 혹은 전자 껍질수가 3까지 채워져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자마자 3주기 원소 몇 번부터지? 그렇지, 나트륨 11번부터 18번인 아르곤까지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입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18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랑 나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중에 하나이고 기억 리을은 AD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각각 조건을 보면서 하나하나 추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B의 동위 원소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특정을 지어줄 수 있는 건 A랑 B의 무슨 수가 같다? 그렇지, 양성자 수가 같다라고 먼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동위원소의 정의에 의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랑 D의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이래. 그러면은 이 C랑 D의 뭐가 같다라는 걸까요? 그치? C랑 D에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C랑 D는 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원자야. 원자는 또 전자수가 뭐랑 같아? 그렇지. 양성자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수의 2배 한 게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같겠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량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은 게 C랑 D에 해당하는데 일단 이 20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우리는 가가 바로 중성자구나 라고 추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치? 지금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18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성자가 되고 얘가 양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양성자수가 적어도 같은 게 하나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C랑 D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C랑 D라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라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가 양성자가 20이 되어버리고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죠. 18번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C랑 D가 아니라 A랑 B 중에 하나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니은이랑 리을은 바로 얘네들이 C랑 D 중에 하나일 텐데 얘네들이 그러면 양성자수는 중성자수랑 같은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는 18 그리고 얘는 1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A, B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A랑 B는 지금 양성자수가 같죠. 그러면 얘가 17이고 얘는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 안 쓴 조건이 바로 이 세 번째 조건 질량수에 대한 조건이니까 질량수를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35 더하시면 되죠. 36, 얘는 37, 얘는 32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겠네요. 그럼 얘가 바로 제일 작은 거, 큰 거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얘가 B, 그리고 그 다음이 C, 그리고 얘가 A, 그리고 D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A, C, B, D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가는 중성자 맞고요. 그리고 B의 질량수는 이거 두 개를 더한 37이고 D의 원자 번호는 어떻게 구해? 그치? 양성자 수이기 때문에 18이 아니라 16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입자수를 추론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조건을 바탕으로 A, B, C, D 원자를 찾아가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마지막으로 9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X2는 근데 또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 이렇게 세 종류로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두 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동위원소가 있는 조합에서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자를 만드는데 분자량이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X라는 애의 동위원소가 몇 가지라는 것을 의미할까? 그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X가 동위원소가 X 그리고 X'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만 존재를 해야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X라는 애의 동위 원소를 쌤이 X랑 X 프라임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원자량이 크겠죠. 질량수가 크겠죠. 왜? 같으면 동위 원소가 아니잖아. 질량수가 일단 달라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프라임 붙인 애의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자는 총 3가지인데 X2 분자는 3가지인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먼저 원자량이 작은 애 2개로 만든 거 하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섞인 거 하나 그리고 얘는 원자량이 큰 거 종류로 만든 거
로 하나 이렇게 총 3종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분자량을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얘가 원자량이 제일 크니까 분자량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바로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되고 얘가 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의 그 원자량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본다면 얘의 원자량은 이 분자량의 몇 분의 몇이 될까? 그치? 2분의 다가 되겠죠. 왜냐면 이 분자는 원자 이거 두 개로 이루어진 건데, 그치? 그러면은 2분의 가가 바로 이 X'의 원자량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혼자 좋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이제 존재하는 비율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우리가 분수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확률로서 1이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 존재하는 비율이 X라고 할까요? X야. 그러면 얘는 1-X만큼 존재를 하겠죠. 그쵸? 왜냐면 이 둘을 합했을 때 우리가 1이 되어야 확률로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존재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 x를 2번 곱한 x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그렇지. 1-x를 제곱한 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2 곱하기 잘 써야 돼. 2 곱하기 x 곱하기 1-x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2를 붙여주는 이유는 얘가 x'이어도 되고 x'로 뽑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연계에서 나의 존재 비율 대 다의 존재 비율이 1.5, 즉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나의 존재 비율, 얘는 2x 곱하기 1-x분의 다의 존재 비율은 지금 x제곱인데 얘가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등식을 풀면은 이렇게 x는 어쨌든 양수니까 싹싹 없어질 거고 x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는 우리가 4분의 3이 나오게 돼요.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 즉 얘의 존재 확률은 4분의 3, 얘의 존재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볼 건데, 먼저 기억을 보면은 이제 동위 원소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분자량이 3가지인 것을 만들 수가 있죠. 3가지라면 몇 개일까요? 6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쵸.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의 원자량을 그냥 임의로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이 원자량에다가 얘의 존재 비율인 4분의 3을 곱하고 얘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인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3m 플러스 n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내분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얘네들이 m과 n이 있는데 얘가 4분의 3만큼, 얘가 4분의 1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1대 3이 되는 바로 이 지점이 4분의 3m 플러스 n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2분의 나의 분자량이라는 것은, 나의 분자량은 지금 얘가 m 플러스 m이죠. 얘가 m이고 얘가 n이니까 얘의 분자량은 m 플러스 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2분의 m 플러스 n에 해당하는데 이것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만약 이렇게 쓰고 얘랑 두 개를 비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에 해당하고, 자연계에서 가의 존재 비율 대 나의 존재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의 존재 비율은 우리가 1-x의 제곱으로 구하고 나의 존재 비율은 2x의 1-x인데,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은 1-x분의 2x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구한 4분의 3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얘가 6이 나올 겁니다. 이게 4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6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파트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통해서 원소 분자를 통해서 분자의 종류를 통해서 가능한 동위원소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미지수 넣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아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동위원소 한번 문제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노트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